韩国人到底在怕什么呢？韩国人真有趣，居然不让中国穿朝鲜族服装，真是岂有此理。中国朝鲜族穿自己民族的服装是掠夺韩国文化吗？ 중국 길림성 출신의 한 여배우가 한복을 차려입고서 길림성 관광 홍보 영상을 찍었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면서 중국에서만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의도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국의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고 중국도 옳다구나 하고 관련 뉴스 영상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韩国人真有趣，居然不让中国穿朝鲜族服装，真是岂有此理。中国女明星张嘉宁是吉林人，她穿了一组宣传照，她身着象征纯洁善良的白色朝鲜族服饰，却在韩国引发了争议。韩国媒体更是高调的揭露炮轰，说张嘉宁在宣传韩国服饰文化，而且呢在窃取她的文化。各位都知道呢，张嘉宁这个女明星出生于吉林省。那么吉林省很多的朝鲜族身穿家乡的传统服饰，以雪花铺成的延边为背景拍摄宣传片，旨在向世界来展示吉林延边的风土人情，不行吗？韩国人到底在怕什么呢？那么对此中国官方媒体也是对此做出回应。中国央视的文旅账号发文提到呢，朝鲜族传统服饰是中国非物质文化遗产的组成部分。这一定义不仅是对张嘉宁行为的支持，更是对中国文化遗产的坚定声明。 조선족이 자기네 옷을 입는 게 무슨 문제냐입니다. 연변 문화를 알리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입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무지함을 꾸짖는 영상들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틱토커들까지 등장해서 너네 한국 전문가가 하는 말도 못 들어봤냐라고 한국을 꾸짖습니다. 穿着韩服是想成为韩国人吗？果然是韩国附属国，偷韩国文化的小偷等。中国朝鲜族穿自己民族的服装是掠夺韩国文化吗？70岁韩国著名设计师曾发言。 우리 이 모든 옷은 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가 입던 옷은 못 입었어요. 중국의 왕자가 입던 옷을 우리나라 왕이 입었어요. 明白了吗？韩服是明朝时期借鉴了明朝的衣冠制度，中国赐予的服饰。 야, 짱자님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조선족 복장의 만화 캐릭터로 바뀌었어. 한국은 무슨, 저건 중국 조선족이야. 드디어 조선족 동포가 나타나서 발언을 해주는구나. 정말 알고 싶은데 조선족 동포들은 조선말로 민족 복식을 어떻게 불러? 설마 한복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지? 한국도 북한도 중국 명나라의 속국이었지. 조선족 복장은 참 아름다워. 저런 옷을 난 참 좋아라 하거든. 중국인민공화국의 조선족 옷이다. 2020년 예능에 나왔던 한 유명 디자이너가 당시 왕들의 예복은 중국에서 건너온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당시 출연자나 제작진들은 어떤 추가 부연 설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왕의 예복은 중국 거다라고 그렇게 끝을 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안타까움에 제 이전 영상에서도 이런 사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 영상은 두고두고 중국 땅에서 한복의 기원이 중국 거다라는 증거로 쓰이게 될 거라는 제 확신을 전달했었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저 영상이 그런 증거로 쓰이기 시작하네요. 일단 저 중국 조선족 틱토커가 말하고 있는 한복은 명나라 의관 제도를 참고한 옷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왕과 관원의 복식이 명나라 영향을 받았던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명나라 영향을 받았던 건 관복이었지 우리 조상님들이 입어왔던 한복은 우리 한민족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이어지고 또 발전되어 왔다는 건 중국에선 아무도 말을 안 해줬을 테니까 모를 겁니다. 그리고 과거 몽골풍이 고려에서 대유행을 했던 것처럼 고려양이 원나라 명나라에서 크게 유행을 했었다는 사실은 중국인들은 모를 겁니다. 명나라 홍치제가 고려양을 좀 작작 좀 따라하라는 칙령을 내렸을 정도로 크게 유행을 했었다는 사실은 중국인들은 모를 겁니다. 중국에서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선생이나 교수, 지식인, 언론, 틱토커들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선 한국인들이 중국 조선족들이 한복 입는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는데 천만에요. 중국 정부, 언론, 틱토커, 네티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북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공정을 말이죠. 한복, 김치, 아리랑, 판소리, 태권도, 쌈 문화까지 싸그리 우리 문화를 지들 조선족의 문화라면서 퉁치
훔치고 중국 거라면서 우기고 있죠. 이렇게 특수사기죄, 특수절도죄를 짓고 있는 중국의 만행을 같은 동포라고 외치고 있던 당신들은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조선족이 아니라 동포라고 불러달라라며 강조하면서도 중국에 가선 우린 중국인이니까 한복 역시 중국 문화의 일부다라고 강조하시네요. 저 강도들이 악의적으로 한민족의 문화유산을 강탈해 간다는데 숨겨주고 방조하고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십니다. 그대들이 한복을 입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한민족의 유관 전통 문화를 조선족이 중국에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이제 중국 문화기도 하다면서 강탈해가는 저 중범죄를 대놓고 편들고 있는 당신들의 행동 거지가 너무 실망인 거죠. 심지어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의 수가 중국 본토에 남아있는 조선족 수보다 더 많다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민족의 전통 문화를 위해서 한국인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조선족 동포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아주 씁쓸할 따름입니다.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온갖 문화 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 기조를 가장 잘 읽어내고 있는 게, 가장 잘 협조하는 게 중국 틱토커 유튜버들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또 친숙한 모양으로 틱톡 문화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문화 공정을 시작합니다. 让中国人看到中国人的美。我现在来到了台湾的西门町，年轻人非常多的地方。那我们往里面走吧。 이 여성은 이 옷을 한푸, 한족의 옷이라고 소개 중입니다. 하지만 이 옷은 한족, 한푸랑은 거리가 아주 먼 만주족의 전통 복장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금나라를 계승했던 여진족, 이후에 만주족이라 불렸던 오랑캐들이 중국을 통일했고 청나라라고 부르며 당시 한족들에게는 생명과 같았던 성리학까지 포기케 만들고 변발과 만주족 복장을 강요했었다죠. 그런데 그랬었던 오랑캐들이 지금은 자랑스러운 56개 중국 민족의 하나고 소수민족인 만주족 옷이라며 자랑 중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양고기에 탕후루, 취두부를 넣고 마라탕을 끓여내는 게 중국 역사니까 니 거 내 거 없이 모두 내 건 거죠. 그리고 싸구려 패션으로 유명 브랜드 효과를 내는 이 158만 구독자의 이 유명 틱토커는 몽골을 건드립니다. 让中国人看到中国的美。第四弹。 샹하이탄에서 몽골의, 아니 지들의 내몽고 소수민족의 복장이라며 저 옷을 입고 워킹을 선보이죠. 그리고 베트남의 아오자이 역시 중국 옷, 아니죠, 지들한텐 중국 광시성의 소수민족의 옷이랍니다. 奥黛，那是什么？ 这也是我们广西金族女性的传统服饰，裙摆长至小腿，奥黛除了衬托女子美妙的身段，还兼具了防晒的实用功能。 문화 수준이 아주 높았던 당송명나라는 오랑캐라 불렀던 그 나라들의 박살이 났습니다. 결국 정통성 따위는 전혀 없던 청나라가 지금의 중국 마지막 왕조가 되었죠. 그리고 정통성 있던 자신들의 문화유산은 마오가 싸그리 박살을 내놓았으니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중국 땅에 내몽고가 있으니까 몽골의 역사도 이제 중국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에도 당당한 거죠. 오랑캐라 멸시했던 만주족이 세웠던 나라가 어느새 중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베트남 근처에 살고 있던 아주 소수의 중국인들이 베트남 영향을 받았을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오자이도 중국 거라며 자랑스럽답니다. 조선족들이 중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조선족의 문화와 역사가 바로 중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답니다. 이 인형은 비 오는 날 걸어두면 맑은 날을 만들어준다는 일본의 전통 인형입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의 고전극 역사 드라마에 걸어놓고서는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야, 이 인형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냥 너무 당연한 듯 원래부터 내 거인 것처럼 그냥 걸어두는 거, 내 역사로 치고 내 땅, 내 영토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문화공정인 거죠. 물론 드라마 내에서는 실수로 몰라서 저럴 수도 있는 거겠지만 역사를 새로 쓰겠다라고 다짐한 자들에겐 그런 실수조차도 의도적일 수 있는 겁니다.